5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의 생각은 남다릅니다.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이 어른들에게 전하는 말은 하나 같습니다. 전라남도 섬 지역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소방 인력과 장비가 어느 곳보다 열악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간에 소방력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인 유튜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언론사들의 유튜브 제작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사가 제공한 유튜브 단독 채널 조회수만 1억 회를 넘었습니다. 뒤늦게 글을 깨친 할머니 20여 명이 그림책 작가가 됐습니다. 그림책 인쇄로 받은 돈은 장학금으로 기부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오늘 저희 뉴스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갖고 있는 세월호의 의미와 느낌들을 첫 뉴스로 다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은 세월호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김윤 기자가 전합니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세월호 참사를 봤던 아이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추모식을 마련했습니다. 추모곡과 플래시몹 등 프로그램도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꾸렸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이기도 하고 이제 또 이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잊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내 다음 세대에도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 또래 친구들의 아픔을 보고 자란 이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시간이 흘러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북의 이 고등학생들은 동아리에서 노란 리본을 만들어 나눠주며 기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하고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슴 깊숙이 새겨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진도 팽목항과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는 노란 리본을 든 세월호 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리에서, 추모식 현장에서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세월호가 지긋지긋하다는 글과 말이 가장 가슴 아프다는 이들이 어른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말은 우리가 기억할게요 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선장은 세월호 시민 상주 모임 장헌권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모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며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낸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201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일자리 지원센터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지역 버스회사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버스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수 종사자 양성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사업을 담당할 일자리 지원센터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상의 일자리 지원센터는 버스기사 양성 사업과 함께 중소, 중견기업 직원들을 위한 청년 채움 공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요즘 지역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직접 만들고 또 확인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죠. 언론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네, 기자 PD들이 업무를 마치고 영상을 만들어서 회사 채널에 올리고 또 SNS로 공유하는 일상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네, 붐은 붐인 것 같습니다. 여수 MBC 뮤직 플러스 채널은 지역 채널로서는 드물게 1억 뷰를 최근에 돌파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방송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직접 출연하는 시사 토크쇼.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물이지만 전파로 송출되지 않고 유튜브와 SNS로만 유통되는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고발하는 민감한 이슈를 다루면서도 대담 내용이 매우 직설적이고 자유롭습니다. 저는 해외 연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마. 왜 가야 돼요? 프로그램명 바다브로. 톡톡 튀는 명칭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방송사 유튜버 4인방은 다음 주 세 번째 제작에 들어갑니다. F. 올 초 손혜원 투기 논란의 와중에서 지역 밀착 취재로 여론의 반전을 이끌었던 목포 MBC. 뉴스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유튜브 제작물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를 샅샅이 공개하는 인터넷 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창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물과는 거리가 멀었던 지역 신문사나 라디오 방송사들도 유튜브를 통한 소통 실험에 나서고 있고, 카메라 뒤편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던 작가들도 지역의 교육 이슈 등을 유쾌한 수다로 다루며 정규 방송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학원 다니는 일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안 다녀? 다녀. 지역 뉴미디어의 새로운 바람은 클릭수로 확인됩니다. 여수 MBC 음악 채널은 전국 지역 MBC 유튜브 채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주말 누적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사들이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이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누구든 제작자가 될 수 있고 신문이나 방송도 단순 전달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창구가 돼야 하는 상황. 지역 언론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어제 여수 MBC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극심한 인력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열악한 소방 인력도 인력이지만 섬이 많고 농어촌 지역이 넓게 분포돼 이 같은 인력조차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소방 사각지대인 여수 상화도를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지와 연결된 섬에서 뱃길로 또 40분을 들어가야 하는 여수시 화정면의 상화도. 가파른 언덕의 좁은 골목길 사이로 민가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 뒤편은 바로 숲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섬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없어 민가 옆 드럼통에 쓰레기를 넣어 태웁니다.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섬에는 소방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소방대원은 물론 의용소방대도, 의용소방대 대신 화재 진화에 힘쓸 주민안전 기동대도 없습니다. 소방 시설도 열악해 섬 전체가 소방 펌프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화도의 유일한 소방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주민 70명의 화재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섬 주민이 고령의 노인이라 신속한 진화도, 대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불이 크게 나버렸다 그러면 사회성이 어렵지요.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하든가 헬기가 와서 불을 끄든가 그래야지. 그러면 뭐. 이처럼 소방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섬은 상화도뿐만이 아닙니다. 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7만 3천 명의 전남도민이 277개의 섬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소방관서가 설치된 유인도는 단 12곳. 나머지 섬은 의용소방대나 주민안전기동대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상화도처럼 의용소방대와 주민안전기동대, 간이 소방차도 없는 섬은 여수시에만 소횡간도와 송여자도를 포함한 7곳이나 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섬 지역의 의용소방대 인력을 확대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간이 산불 진화차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이 넓고 섬이 많은 전남도의 특성상 한정된 예산으로는 단기간에 소방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섬 지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섬 지역의 예산, 저희가 정비 같은 경우 펌프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작년에도 전체 8천만 원을 다 사용했고. 언제든지 화재 위험이 높은데도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이 많은 섬 지역에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1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한 해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웅천에서 소호동 간 도로 개설 사업비 383억 원과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 3건에 24억 원 등 3,500억 원을 증액시켜 올해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세워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여수시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최종 예산 1조 5천억 원에 비해 2천억 원이 많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복당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민주당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최근 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정 시장은 복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정연복 광양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등의 복당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한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그림책 작가로 등단했습니다. 글을 배워서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냈는데 인쇄로 받은 500만 원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갑을 넘긴 할머니들이 모여 그림 그리기에 한창입니다. 한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글을 깨우친 건 3년 전. 글을 배운 할머니들은 그림 수업까지 받아 인생 이야기를 담은 그림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진솔함 삶의 이야기는 생애 첫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했습니다. 살아온 인생, 또 내가 이제 글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답답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저런 거 했어요. 20명의 할머니 작가들은 도서 판매로 받은 인쇄 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놔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가 못 배워서 우리 시에서 우리 도와줘서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도 공부하고자 하던 모든 애들 장학금을 내자. 할머니 작가들은 오는 25일부터 미국 4개 도시를 돌며 그림책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늦은 나이에 글과 그림을 배워 책까지 낸 할머니 작가들. 배움의 갈망은 작가 등단은 물론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고 가다듬기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사업 대상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관광 자원을 하나의 광역벨트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동네 무인게임방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여수와 목포 등 전남 지역 무인게임방 10곳의 집회 교환기에서 현금 710만 원을 훔친 혐의로 19살 A군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를 확인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별량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양귀비 157주를 재배한 혐의로 6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민들레밭에 양귀비를 섞어 기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주 이상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순천시와 순천경찰서가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디자인 협업 지원과 범죄 발생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심 안전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순천시 도시재생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순천역 일대, 남초등학교 주변 골목 통학로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 이후 광양시의 생활 폐기물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월 사업장과 공사장의 생활 폐기물을 사전 반입 신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 하루 평균 100톤의 생활 폐기물이 반입돼 약 30%의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불법 폐기물 반입의 경우 일정 기간 반입을 제한하는 등 사전 신고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장 토론을 개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9일 저녁 7시 연양동 동성동원에서 광장 토론을 열고 순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도입, 택시 복합 할증 체계, 택시 감차 개선에 대한 논의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광장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핵심 이동 수단인 대중교통의 주요 현안 과제와 서비스 개선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관광 명소들을 연결하는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광양시는 광영동 수변공원 기본계획에 맞춰 인근 진월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 휴양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도로로 끊기는 친수 공간 연결과 관광지 차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 진월면 일대는 이순신대교 해변 관광 테마거리와 섬진강 백길 복원 등 주요 사업과 연계된 곳으로 앞으로 석 달 동안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검증이 이뤄집니다. 전남도가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 농업인 258명을 새롭게 선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 군별 서면 평가와 면접을 통해 청년 창업농 258명을 선발하고 이달부터 영농정착 지원금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지, 후계농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